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일까요? 김유진 아나운서. 네, 서울 광진구의 한 거리에서 이 주차 시비가 붙으니까 40대 남성을 무차별로 폭행을 하고 달아난 일당이 있었습니다. 어허.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남성 3명이 주차 시비가 붙은 남성을 빙 둘러싸더니 벽으로 밀쳐서 목을 조릅니다. 곧이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요. 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길질까지 이어졌습니다. 세상에. 이때 또 다른 남성은요, 차량 뒷문을 열더니 이 검은색 물체를 꺼내서 피해자를 향해서 휘두르는데요. 어허.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. 야. 네,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지난 3일,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벌어진 일인데요. 네. 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40대 남성에 따르면 폭행을 가한 건 20대와 30대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주장인데요. 어허. 이 가해자들, 이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후에 타고 왔던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. 허허. 렌터카를 타고 일단 도주를 했어요. 그런데 당시에 저 상황을 목격하신 분 그리고 피해를 당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이 여기 구경하고 있고 피해 좀 낫다고 생각해야죠. 술 냄새가 났잖아요. 왜 술 먹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지 내가. 뭐 등치 밀고 내리더라고. 그래서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차니까 나는 뒹굴고 있는데 머리 없어 뻥뻥 차는 거 그냥. 피범벅이었어 완전히. 코 부러졌죠. 아니 저 몹쓸 인간들요. 김복준 의원님. 그런데 예. 도주를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어요. 그럼 혹시 못 잡게 되는 건가요? 아니 어떻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저거는 저 CCTV에 찍히는 순간 이미 검거는 예약돼 있는 것이고요. 네. 경찰이 신고 받고 나가서 사건 발생 이틀 후에 CCTV를 통해서 이들 그 2명을 검거를 했어요. 서울 강남의 주거지에서 발견을 했고요. 아하. 그래서 두 사람을 공동 상해 혐의로 입건을 하고 아까 3명이었잖아요. 총 네. 3명. 3명도 이제 그 중에 1명 검거하지 못한 사람도 가담 정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네. 명백한 건 그 사람도 가만히 서 있다고 하더라도 위력과시라는 조항이 있어요. 옆에서 말리지 않고 그랬다면 공동 상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. 아하. 그런데 앞서 피해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백성문 변호사님, 네. 저 가해자들한테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틀이 지났단 말이에요. 그럼 음주운전 혐의는 못 묻는 거예요? 현실적으로 묻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좀 기억을 더듬어서 방송인 이창명 씨, 그 술을 먹었다고 추정이 됐는데 차를 두고 어딘가로 갔다가 며칠 후에 나타났었죠. 결국 끝까지 술을 안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그 음주운전 혐의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없었죠. 또 하나는 그 과거에 진짜 안타까운 사건인데 크림빵 뺑소니 사건. 그때 심지어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도 증거가 없잖아요.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도 체내 음주 그 혈액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음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황이 있다면 오히려 이 정황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양형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공동 상해혐의 등의 공동 상해혐의 등으로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정말 이 피해를 당하신 분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